돌이킬 수 없는 하반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옥상에서 어떤 학생하고 얘기하면서 딱 생각이 났던 말인데, 이제 하반기는 이제 뭔가 직면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반기 때는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반기 때는 기본기 위주로 공부하라 그랬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르는 거는 별표 치고 넘어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별표 치고 넘어가자라는 게 어떤 느낌이었어? 뭐 지금 몰라도 되니까 뭐 다음에 하자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다음에 공부하자. 근데 그 다음이 지금이에요. 맞죠? 그 다음이 딱 우리 이제 9월부터. 그렇죠? 아니 이미 8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본기 한 다음에 요 좀 어려운 내용 있죠. 요거를 좀 직면해야 되는 시기예요. 요 별표 있죠. 요거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렵거나 약간 꽈서 나오거나 약간 내가 여태까지 피해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 어려운 지문, 그리고 어려운 문법 개념,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더 쪼들립니다. 그래서 조금의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상반기 때도 워낙 힘들었지만 하반기 때가 더 힘들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맞춰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합격생들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두 문제 차이에요. 한두 문제 차이. 근데 그 한두 문제가 뭐냐면 요런 문제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회피해왔던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문제에서 결국 한두 문제 차이 때문에 합격 불합격이 갈리고, 그리고 뭐 최초합이냐 추가 합격이냐 이게 갈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직면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기냐? 조금 더 참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공부가 안 되는 시기고 다 같이 힘든 시기인데, 결국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리고 그 한두 문제가 참 무시 못해요.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책을 덮었어. 근데 그 덮은 그 부분에서 시험 문제 딱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문제 딱 틀리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책을 덮고 싶을 때 그 생각하면서 덮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덮은 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나는 시험장에서 그걸 못 풀 것이다. 그럼 이제 책을 다시 펴겠죠.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 아무튼 그 인내력이 결국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남았지? 근데 지금이 이제 8월 중순이죠. 8월 15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12월 15일까지 한 4달 정도 남았죠. 그쵸, 그쵸? 그럼 12월 말까지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 130일 정도라고 쳐봅시다. 알겠죠? 13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 135일이면 여러분들 시간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뭐라고? 적어요? 적다고 생각하면 적고 많다고 생각하면 진짜 많은데, 저는요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시간인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35일이면 단어를요 매일 100개를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13,500개를 할 수가 있고, 매일 200개를 한다고 했을 때 27,000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그 편입 상위권 학교에 가려면요 단어가 3만 개 정도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중위권 정도 가려면 2만 개 정도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국숭세단 라인 있죠. 그런데 2만 개 정도 외우시면 되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부터 매일 새로운 거 100개를 한다고 해도 13,000개 할 수 있죠.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8월까지 7,000개는 해놨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7,000개 플러스 요거 하면 그래도 중위권의 이제 어휘는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거기에다가 이제 나는 200개씩 한다. 그럼 27,000개. 그럼 결국에 상위권 학교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포인트는 새로운 거 100개. 알겠죠? 그리고 135일이면 문법도요. 자, 내가 그 하루에 뭐 30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럼 30 곱하기 135 해보세요. 4,000문제 정도? 4,000문제 정도면 진짜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책 보통 4권, 보통 막 1,000제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4권을 풀 수 있는 시기.
그리고 막 기출에 나와 있는 모든 문법을 다 다룰 수 있는 시기. 그리고 135일이면 와, 하루에 이론 한 단원만 본다고 해도 이론 책이 몇 단원이죠? 16단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8바퀴를 돌릴 수가 있어요. 이론 16단원짜리를 무려 8바퀴를 돌릴 수가 있어. 8회독을 할 수가 있다고.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35일이면 독해 지문 있죠. 독해를 내가 몇 지문 하라 그래요? 매일? 4지문 하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한 540지문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질적으로 할 수 있어요. 540지문이면 진짜 많아요. 질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출제자의 의도 읽히겠죠. 해석 능력 당연히 늘어나겠죠. 답의 근거 찾는 연습하면 답 보이겠죠. 거기 안에 있는 단어 암기만 해도 어휘력이 또 많이 늘어나겠죠. 논리력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거 매일매일 하시면 여러분들 시간이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출도 진짜 좀 중요한데, 기출도 제가 여러분들 9월부터 풀 수 있도록 제가 다 언급을 좀 드리긴 할 건데, 기출을 매일 풀어도요 135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2개를 하면 270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투머치 할 필요는 없고, 기출은요 9월부터 시작하시는데, 자, 그 자연계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100회분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문계는 100회에서 200회분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그쵸? 충분해요. 충분해요. 135일이면 9월부터 시작을 했을 때도 충분합니다. 되게 많은 회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진짜 상위권 친구들이, 그 욕심 많은 친구들은 200회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 자연계 친구들도 최소 50회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이 다 정해져 있죠. 제가 평소에 알려드리는 그 모의고사 분석법 있죠. 그거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아요. 공부할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어떤 생각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공부를 해도 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할 때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거를 하세요. 해보세요.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편입을 다시 준비하잖아. 그럼 베이스 그냥 영어 5등급인 상태에서 135일 있으면 그냥 이거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 있어요.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공부하면 그래도 국승세단 정도는 갈 자신 있어요. 이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쓰기 나름이고, 제가 공부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요, 약간 공부에 가속도가 붙는 느낌이 있어요. 그 효율성이 그냥 좀 극대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 3, 4월 달에는 이론 공부하기 때문에 그 막 이틀에 걸쳐서 관계사 한 단어, 뭐 3일에 걸쳐서 뭐 준동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도가 되게 안 빠지잖아요. 근데 하반기 때 공부는 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공부에 가속도가 붙고 되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좀 뭔가 효율성이 확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 때 뭐 하루하고 하반기 때 하루랑 밀도 자체가 달라요. 공부 양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상반기 때 5일 동안 할 거를 하반기 때는 그냥 한 반나절이면 할 수 있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좀 지박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출을 푸니까 그런 건데,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35일이면 정말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점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그런 말 하죠.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가 보통 거의 배치고사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죠. 거의 팩트긴 합니다. 근데 그건 팩트긴 한데, 근데 그렇다 해도 그 9월에 안 터져도 10월에 안 터져도 11월에 안 터져도 이렇게 그냥 꾸준히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꺾이지 않는 그런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다고 계속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계속 본인이 마음속으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노력의 양이 좀 적어지는 거거든요. 어느 학교에 대한 마지노선을 딱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놨어. 그리고 그 학교 이상으로는 공부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목표를 안 설정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노력의 양이 조금 이제 적어지긴 하는데, 일단은 그 9월부터 기출 풀면서 잘 나온 학교들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학교들 계속 좀 반복해서 많이 풀면 점수가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좀 견적이 스스로 나오면, 이 학교 정도는 내가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원서 접수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원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건데,
원서는 조금 겸손하게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도 그냥 그게 참 그냥 본인 실력대로 쓰자란 얘기예요. 그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학생들 사이에서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안전빵 있죠. 그 막 보험료 있죠. 이런 말 있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안전빵은 없다. 보험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없어요. 없어. 안전빵은 없어.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특정 학교를 비하하는 게 아닌데 가천대학교 있죠. 그 맨날 등장하는 그 가천대. 선생님 저는요 이제 가천대가 안전빵이에요. 가천대는 이제 안전빵으로 걸어놓고 그리고 뭐 그 위 학교를 가고 싶어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서 가천대는 너를 안전빵이라고 생각을 해줄까? 그래서 과연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건데 가천대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가천대 합격생들 모아놓잖아요. 그럼 상위권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우리 3S 반 친구들 중에서도 나중에 가천대 다닐 학생들 꽤 많거든요. 여러분 기분 나빠 해서 들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실이 그래요. 가천대 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근데 편입생들이 뭐가 있냐면 약간 이런 게 있어. 약간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의 능력치 대비 학교를 되게 쉽게 봐요. 가천대 정도면 그냥 원서 쓰면 가는 것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원서 쓰기 전엔 그러지. 근데 원서 쓰고 나서 시험까지 딱 보고 예비 번호 딱 받고 나잖아요. 그럼 아 가천대 가는 것도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천대가 생각보다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문제도 너무 어렵고 그 막 이제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막 예비 막 87번 이렇게 받아버리고 나면요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전빵 보험료 그리고 이게 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자꾸 의지할 곳을 만들잖아요. 그 사람이 의지할 곳이 있으면 또 마음이 또 편해지고 그렇죠. 또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다 보면 또 공부의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자꾸 불편해야 되기는 해요. 수험생은 조금 고통스럽고 그러더라도 그게 오히려 지나고 나오고 보면요 사람을 더 발전시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생각하고 뭐 안 되면 뭐 어디라도 쓰지. 근데 그 어디라도의 그 학교가 과연 너를 받아줄 것인지 그것도 이제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빵 보험료 요거 없어요. 그렇죠. 그 원서는 겸손하게 물론 이제 과감하게 쓸 땐 써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본인 실력대로 가요. 진짜 거의 예외가 없어요. 운빨로 막 엄청 좋은 학교를 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운이 안 좋아서 막 낮은 학교를 가는 경우는 많아도 막 운 때문에 자기 실력 대비 막 한 급 높게 뭐 두 급 높게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도 거의 없어요. 그런 거에 의존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본인의 실력을 키워서 본인의 역량을 키워서 쓸 수 있는 원서의 어떤 그 상한선을 좀 높이시기를 좀 바랍니다. 아무튼 그리고 기출 있죠. 중요성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릴게요. 9월부터 기출을 좀 여러분들이 하시긴 할 건데 기준이 요거 알겠죠? 기준이 한 요 정도 딱 되는데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막 모의고사 제가 막 모의고사는 9월 달이 중요하다 뭐 그리고 모의고사 뭐 몇 점 정도 되면 어디 정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의고사가 안 나와도 기출이 점수가 잘 나오면 합격해요. 모의고사는 솔직히 그냥 모티베이션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제 본인의 견적을 내볼 수 있는 장치는 기출이에요. 기출을 5에서 10년치를 푸시는 겁니다. 9월부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9월 달에 다시 알려드리긴 할 건데 기출 점수가 진짜 점수예요. 그래서 기출을 여러 학교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9월 달부터 일단 뭐 20년도부터 푸시는데 이 학교, 그러니까 A 학교, B 학교, C 학교, D 학교 이렇게 이제 골고루 뷔페에서 조금씩 맛보듯이 맛보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거는 맛있네, 이거는 맛이 없네, 이거 먹었는데 배가 아프네, 이건 좀 소화가 잘 되네. 요거를 좀 깨우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학교를 좀 찾고 그 학교를 좀 파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좀 승률을 좀 높이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원서를 쓸 때 내가 좀 잘 맞는 학교 있었죠.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를 좀 높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조금 어떤 학교가 안 맞았다, 점수가 좀 안 나왔다, 이런
대학교 같은 경우는 과를 좀 낮췄을 필요가 있고 이런 좀 전략들이 있고 하거든요. 뭐 나중에 얘기할 얘기긴 하겠지만 진짜 곧 얘기할 얘기이기도 해요. 시간이 정말 금방 가고 하니까 정말 시간 금방 갈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시작을 하는데 모의고사보다 기출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합격생을 한 명 만나는데 홍익대학교 붙었어요. 신소재공학과. 근데 그 친구는 작년 7월부터 다녔던 친구고 모의고사를 안 봤어요. 그 친구 알고 봤더니 모의고사를 안 봤더라고. 7, 8, 9월 모의고사를 안 봤어요. 왜 안 봤냐 이제 하니까 무서워서 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1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제 수학이 뭐 40점, 뭐 영어도 뭐 60점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합쳐서 100점밖에 안 돼요. 인서울 그냥 뭐 될 듯 안 될 듯 조금 아슬아슬한 점수긴 한데 기출을 보니까 이 친구가 기출을 영어만 한 70에서 80회분 정도 풀었더라고요. 수학도 별도로 하고 기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가 마지막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이 붙었어요. 8군데인가 붙었어요. 홍대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뭐 아주대, 인하대 다 붙고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좋은 결과의 표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기출 많이 좀 합시다. 기출 이제 9월부터 그런 얘기 좀 할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 못 봐도 상관 없다고 말하면 안 믿겠죠? 이 친구는 그런 얘기 전해달라고 했어요. 모의고사 못 봐도 상관이 없다. 모의고사 못 봐도 크게 뭐 신경 쓰지 마라. 기출만 잘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아무튼 좀 전달을 좀 해드리고 순위소재공학과 썼는데 자연계 같은 경우에 건축공학과 있죠.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그리고 신소재 그리고 물리학과, 수학과 요 학과들 있죠. 여기가 조금 커트라인이 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실력 대비 좀 잘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고 버티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버티시는데 중요한 건 그 학원에 나왔을 때 성과가 좀 있어야 돼요. 그 성과라고 하는 거는 점수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본인이 실제로 공부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본인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방향성을 다시 세우시거나 계획을 좀 철저하게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계획 안에서 움직여 보세요. 좀 빠듯하게 해보세요. 자꾸 잡생각이 드는 것도 계획표 없이 공부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공부를 좀 해보라니까. 30분마다 뭐 끝내고 이렇게 막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30분마다 도장 깨기를 하는 거예요. X표시. 이 재미를 알면 공부가 지루할 틈이 없어요. 혼자서 공부하더라도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30분 만에 뭐 끝내기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해보시고 자꾸 약한 생각하지 마시고 버티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 편입생들은 남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이죠. 여기가 지금 정글이죠. 정글인데 경쟁자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죠. 일단 공부에 감정을 섞는 것부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소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나를 돌이켜봤을 때 나는 더 이상 잘할 수 없었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눈 딱 감고 자기 자신 믿어주는 거예요. 점수랑 상관없이. 근데 그게 아니면 자꾸 나의 못난 점만 자꾸 보이게 되거든요.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소모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신과 약 먹게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약에 의존하게 되고 그런 학생들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국 중요한 건 마인드 컨트롤. 내가 나를 좀 믿어줘야 되고 내가 진짜 스스로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들 눈 딱 감고 그냥 앞만 보고 딱 가셔야 돼요. 아, 눈을 뜨고 가셔야 되겠죠. 과거를 보지 말란 얘기지.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 소모적인 생각들, 그 소모적인 감정들, 그리고 자꾸 막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 있죠. 안 할 순 없지만, 뭐 안 할 순 없죠. 제가 자꾸 어제도 막 등수 올리고 막 그랬지만 오늘 올릴 거예요. 확장 2회 최강자. 안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가셨으면 좋겠고 그 막판에 흔들리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지? 7, 8월 지금 잘 넘기고 계시잖아요. 보통 지금이 제일 큰 고비긴 해요. 7, 8월 달에 제일 많이 흔들리긴 해요.
근데 진짜 웃기게도 다 와가지고 11월, 12월 달에 포기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냥 아예 그냥 내년 준비해버리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회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해지죠, 갑자기. 왜? 당장에 있을 그 불합격 통지서를 일단 회피했으니까. 일단 편하죠. 그쵸? 근데 그런 마인드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 내년에 잘할 수 있겠어요? 올해 못했는데 내년에 또 잘할 수 있겠나요? 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 안에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공부 계속 끝까지 열심히 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강자 있죠, 최강자. 또 계속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최강자를 어느 정도로 맞는 게 안정권인가요? 정상인가요? 사실 뭐 정상 비정상은 없어요. 빵점은 비정상이지. 빵점도 어제 나왔던데 도대체 학원을 왜 다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가 정상 범위냐?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확장 2회였죠, 그저께. 그렇죠. 거기 평균이 몇 점 나왔냐면 44점이 나왔어. 44점. 그 정도만 하세요. 한 45에서 한 55 정도 안에만 들면 그냥 뭐 나쁘지 않아. 그냥 합격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한 60점 이상이 넘어가고 70점 이상이 넘어간다. 그럼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 90점대가 나온다. 그럼 유지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잘하시는 거기 때문에 유지하시면 되고, 본인이 2, 30점대가 나온다. 그럼 이제 괜찮아요. 반성하시면 되니까. 이제 다음부터 잘하면 되니까. 이론책 계속 보시면서 암기하시면서 잘 푸시면 되니까. 아무튼 적정선을 한 45에서 55 정도 나와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기출을 풀면 좀 쉽게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랑 하는 이 프린트들은 좀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놨죠. 최강자들은, 그 문제들은 어려운 게 좀 섞여 있고, 그리고 제가 막 기출 문제들을 갖다가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만든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드 트레이닝, 그러니까 약간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느낌. 근데 한 11월부터는 최강자 안 하거든요. 그때 막 점수로 막 이렇게 막 밴드에 올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막 멘탈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잘 안 할 거니까 그때는 기출하는데 쉽다고 느껴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잘 버티시기 바라고, 아무튼 1년을 놓고 봤을 때 9월 직전, 딱 지금 이 시기가 제일 힘들 거예요. 9월 정도 되면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진짜 정신없이 흘러가거든요. 진짜 정신없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겠죠? 9월부터 좀 정신없을 거예요. 기출 풀고 이제 12월 되면 원서도 접수하고 막 증명사진도 찍고 원서 접수하느라고 우체국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전적대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자소서도 써야 되고. 자소서는 언제부터 써도 되나요? 저는 한 11월 말 12월 초 이때부터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소서는 여러분 잘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못 쓰지만 않으면 된다. 발로만 안 쓰면 되는 정도. 그리고 요새는 챗 GPT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챗 GPT를 교정해주는 AI도 있어요. 챗 GPT 티가 안 나게 해주는 AI도 있잖아요. 그런 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자소서에 막 너무 힘을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다 교수들도 알기 때문에 자소서는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볼 뿐이지 그게 합격 불합격의 결정을 짓지는 않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자소서 잘 쓴다고 합격시켜주나요? 아니에요. 동점자 처리 기준 정도 되겠죠. 그쵸, 그쵸. 막 면접 이런 거 있죠.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뭐 있는데 그런 걸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영어 실력, 수학 실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소서에다가 막 금전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쵸. 물론 자기 마음인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자소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합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영어 수학을 좀 잘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마음 잘 챙겨주시고요. 알겠죠? 이게 지금 제일 예민한 시기고, 그리고 올해 대구 캠퍼스 참 좋아요. 조용하고, 그쵸? 대전 같은 느낌? 대전은 늘 조용하고, 대구도 올해 참 조용하고, 좀 학구적인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올해. 일단 뭐 친구 안 사귀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복도에서 떠든 사람 없죠. 데스크에서 선생님 붙잡고 하소연한 사람 없죠. 그리고 뭐 복도에서 뭐 화장실 앞에서 뭐 그런 사람들 없죠. 소음 유발하고 그런 사람들 없죠. 그렇죠?
좀 몰려다니면서 서로 밥 같이 먹으면서 서로 시간 뺏는 사람들 없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막 서로 밥 같이 먹고 서로 막 핸드폰 번호 교환하는 순간 이제 둘 다 이제 탈락. 어떤 합리화도 먹히지 않습니다. 진짜 학원에서 친구 사귀는 건 너무 위험한 행위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우린 잘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주일에 제가 하루는 쉬라고 했었는데 반나절 정도 쉬는 걸로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있죠. 너무 힘들 때 있죠. 체력적으로. 그럴 때는 하루 통째로 쉬어도 괜찮은데 다만 조건이 있어. 꼭 조건이 붙죠.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어떤 목표치를 잘 달성을 했을 경우에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학생들이 또 물어보는 게 독해 지문을 질적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게 다독이에요. 다독. 독해는 한 지문 공부하는데 30분 정도 투자하시면 되는데 분석하는 방법 알죠? 제가 맨날 알려드렸죠. 분석 어떻게 해요? 해석해보고 근데 또 이게 학생들 중에서 해석을 막 손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눈으로 하세요 그냥. 눈으로 하시고 그리고 해석해보고 답의 근거 찾고 단락별 요약해보고 주제문 써보고 그쵸. 그리고 내가 왜 틀렸는지 한번 써보는 거야. 사고력 부족, 뭐 어휘력 부족, 해석 부족, 뭐 집중력 부족 이런 원인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문을 읽잖아요. 1회독 했을 때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5회독을 연속으로 하시는데 1회독 때는 그냥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분석하면서 정독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2회독 때부터는 빠르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거가 느껴지냐면요. 1회독 때 내가 답의 근거가 여기라고 생각했어. 여기라고 생각했어. 근데 2회독 때 알고 봤더니 여기에도 근거가 있었네. 그리고 이렇게가 뭔가 연결이 되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3회독 때는 또 다른 게 보여. 여기도 답의 근거가 있었네. 하면서 다른 게 연결고리가 보이고 4회독 때는 그 문제에서 이 부분이 이 부분하고 좀 만나는 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네 해가지고 1회독 때 안 보였던 게 그 다음 회독 때 보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질적으로 읽게 되면서 빨리 읽게 돼요. 그래서 1회독 때는 천천히 읽고 2, 3회독 때, 3, 4회독 때 하면서 이제 속도를 좀 높여가면서 5회독 때는 진짜 빠르게 읽으시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거의 한국말처럼 읽듯이 하시다 보면 다독이 됩니다. 그래서 한 지문을 5번 읽는 거예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많이 읽는다라는 게 결국 그 다른 지문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도 저는요 한 지문을 여러 번 읽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해를 양치기 해봤자 그 의미가 없어요. 그 양을 해가지고 막 많은 지문을 읽어본다. 내가 읽었던 그 지문이 또 시험장에서 반복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독해 실력 있죠. 해석 실력 있죠.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한 지문을 5번 꼼꼼히 읽고 앉은 자리에서 30분 동안 그렇죠? 정독과 속독과 다독을 동시에 하시는 거를 실적인 독해 공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혹시 해보시고 계시는 분? 하고 계시는 분? 좀 하세요. 손 좀 많이 들어야겠다. 알겠죠? 좀 해보세요. 시간이 없나요? 다 핑계죠 사실은. 진짜 다 핑계입니다. 기출을 어떤 학교부터 풀어야 되냐? 제가 9월 달부터 말씀을 좀 드리긴 할 건데 보통 국민대나 외대부터 시작하면 딱 좋기는 해요. 국민대가 딱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그거예요. 국민대랑 외대를 믹서기에 갈고 딱 주스로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딱 김영 모의고사 스타일이에요. 국민대에서 조금 어려워진 게 외대예요. 국민대는 딱 표준적인 느낌. 정확히 말하자면 국민대랑 단국대 있죠. 정확히 딱 중간 난이도. 그리고 국민대에서 난이도를 조금 높이고 타임 어테이크를 조금 많이 하면 그게 외대가 돼버리고 외대에서 조금 사고력을 높이면 선지의 사고력을 높이면 그게 성대가 되고 그리고 성대에서 지문의 난이도를 높이면 또 한양대가 되고 그리고 중앙대가 되고 이대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나중에 가이드라인 다 짜드릴게요. 일단은 그것도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학생들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문법을 잘하는 학생들이 뭐부터 시작할지 독해를 잘하는 학생들이 뭐부터 시작할지 이게 좀 다 달라요. 그리고
뭐 서성안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뭐부터 시작할지, 서성을 다 풀었을 때 그럼 또 서성안하고 문제가 비슷한 학교가 뭐가 있는지, 어떤 학교를 더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9월 달에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단국대나 국민대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 워밍업의 느낌이 딱 될 거예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 제일 중요한 거는 135일은 긴 시간이다. 알겠죠? 생각보다 긴 시간이고 계획적으로 공부하시고 9월부터 기출을 푸는데, 기출과 별도로 이거 있죠. 아 진짜 이거대로 하면 진짜 붙지 않을까? 안 붙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정말 안 붙는 게 이상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너무 여러분들 스스로 과소평가하지도 말고요.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그 나중에 원서 쓸 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 막 이거는 뭐야? 너무 스스로를 뭐 한 거야? 과대평가한 거죠. 맞죠, 맞죠. 그리고 또 과대평가하는 친구들 중에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선생님, 저 연습용으로 상위권 학교를 한번 써볼게요. 그만 연습용이라는 말을 합니다. 상위권 학교를, 본인이 붙지도 못할 대학교를 왜 써? 그러니까 경험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운 좋으면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이 매년 나옵니다. 제가 말합니다. 못 붙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실력이 가천대밖에 안 돼. 모의고사가 뭐 60점밖에 안 나와. 그 이제 학생이 저한테 막 와서 물어보면, 쌤 저 어느 정도 학교 갈 수 있어요? 가천대 정도 가면 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해요. 왜 울어요? 쌤 제가 가천대 가려고 이렇게 1년 동안 개고생했나요? 아니 성적이 가천대 갈 성적이라고. 가천대 무시해? 아니에요. 너 가천대 수능 봐서 갈 수 있어? 아니요. 가천대 합격생들 보면 상위권도 꽤 많은데 가천대 되게 좋은 학교야. 쌤 그래도 최소 건동홍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네가 점수가 그만큼 나와줘야지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고 막 억울해합니다. 막 저를 막 째려보고. 근데 본인 실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이 꼭 그런 발언들을 합니다. 쌤, 저 뭐 성적은 별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뭐 편입해보는 거 중경외시 정도는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중경외시 기출은 뭐 준비는 안 했어요. 중경외시에 대한 어떤 대비는 안 했어요. 근데 뭐 여태까지 뭐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했으니까 뭐 운 좋으면 하나 붙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게요. 담임쌤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 한번 써봐. 연습용으로 경험치가 늘고, 그리고 또 시험은 보면 볼수록 이제 어떤 경험치가 생기는 거고,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늘고 시험을 보면서도 실력이 늘고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거 뭐 추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시겠죠, 다른 쌤들은. 근데 사실 지방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다 써야 되고 교통비 장난 아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냥 그 시간에 기출 더 보고 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없어요. 운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도 안 했으면서 운을 그렇게 기댄다라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사실 중경외시 그렇게 찔러봐서 붙을 만한 대학이 아니에요. 건동홍도 마찬가지,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고, 본인이 실력이 안 되는데 그냥 한번 되겠지 해서 막 찔러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찔림 당하겠지. 불합격. 우리 학교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합격자 명단이 없습니다. 이 글자를 보기 전까지는 본인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하는 느낌인 건데, 이게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중경외시 같은 학교 가기 위해서 바보라서 이렇게 막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 듣고 자습하고 공부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1년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결국 운까지 좀 따라 붙어서 가는 학교들이 서성한 중경외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했으면서,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런 점수도 안 나왔으면서 그냥 운 좋으면 붙을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노력한 사람들을 조금 모욕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서라는 것도 결국에 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근데 막 그렇게 본인 실력에 터무니도 없는 높은 학교를 상향 지원할 경우에 가능성 없다.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얼마나 시험을 치밀하게 내겠어. 그리고 얼마나 지원자 수가 많겠어요. 15,000명이 지원한다니까요, 편입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시려면요, 운에 기대시려면 본인의 실력 먼저 키우시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인생복화의 중요성 다 나온다. 합격생들의 하는 말, 인생복화는 신이다. 정리용으로 딱 좋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원장이었으면 인생복화 무조건 돌린다. 근데 MVP1 동의어 지금 데일리 테스트 보나요? 동의어 안 보나요? 뭘로 봐요? 표제어? 2 하나요 혹시? MVP2 하나요? MVP2는요 표제어 위주로 보세요. 표제어로도 충분해요. 알겠죠? 그리고 MVP2에 있는 동의어까지 하다 보면요 공부가 안 끝나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알겠죠? 표제어 위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MVP2 여러분들 보시는데 반 정도 외웠으면 바로 인생복화 병행하세요. 지금부터 병행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ABC 순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만 딱 체크해서 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동의어 시험을 보는데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동의어 시험을 왜 동의어 참 그게 참 이게 영어를 공부를 해본 사람이 그걸 짜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동의어를 학생들한테 외우게 시키면 그게 외워져요. 근데 그게 동의어를 막 이렇게 외우려고 노력하면 그게 외워지나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제어를 잘 하자. 그럼 그 표제어가 결국에 어떤 단어의 동의어거든요. 그렇잖아. 그리고 동의어를 시험을 보는 건 결국 연말에 봐야지 그 정리가 되는 느낌으로 하는 건데, 막 동의어만 막 이렇게 막 디립다 외우게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생복화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이득입니다. 알겠죠? 고민은 시작만 늦출 뿐. 그 파일 다 올려놨죠. 그리고 밴드도 다 가입을 해놨죠. 그 시험은 이제 안 보고 있죠. 이제 시작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조심하시고요. 뭘 조심해? 열심히 하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주말에 영상 하나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올라가면 잘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